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JB타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SD 희동님이 보고 싶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더마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JSD 희동님이 더마카 보고 싶다고 했는데 막가가 아니라 맛가라고 올렸더라고요. 댓글에. 네, 맛이 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더 막내 작가의 줄임말 더마카입니다. 네. 오늘 본방에서 이런 분들 좀 있으셨어요. 김희중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그러해 주셨는데 네, 김종배님 어디 아프신가요?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전혀 아닌데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면 제가 그 월요일이 특히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슬로우 스타터 같아요. 아직 이해일이 덜 끝나서 그런가? 네, 그런 전혀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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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고 있었네요. 네. 호호열님이 음, 저희 시선집중 본방 끝날 때 음, JB 타임이다. 일단 화장실부터 갔다 와야지. 갔다 오셨나요? 네. 그리고 마상 경무님이 음. 보령의 자랑 김종배. 언론인이라면 김종배처럼 중립적이고 예리한 질문으로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고향 분이시네. 마상 경무님. 근데 보령의 자랑 김종배. 네. 네, 아니 기분이 좀 다운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읽어드렸고요. 보령에 그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도 있고 대천항도 있고 가보셨어요? 대천해수욕장 가봤어요. 응? 머드 몰라요? 머드 그 네, 유명한. 갔다 왔는데 그래? 좋았어요. 네. 네, 이혁수님이 이분도 단골이신데 시선 집중 중에 고정 프로 중에 제일 재밌는 거 순위를 매겨주셨어요. 오. 1위 뉴스 세계, 2위 JB 타임, 3위 신박한 시사사전, 4위 국회의원 2명의 화목대담, 그다음에 5위 비컨뉴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JB 타임이 2위라는 거죠. 더 분발하셔야 된다. 아 예. 네. 뉴스 세계에 밀렸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트리스탄님께서 좋아요 꼭, 구독 꼭, 알람은 딸랑딸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교님이 아니라. 네, 트리스탄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속속 입장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본방을 잠깐 가볼까요? 네, 그러시죠. 소상공인 보상 대책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봤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촌철님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벤토리 벤님께서 기재부 탁상행정 하지 말고 제발 시선 집중에 나온 생계가 달린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세요. 라고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님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사실은 직원들이 더 힘들죠. 그럼요. 제일 먼저 잘릴 수가 있으니까. 다들 힘들죠. 다들. 네,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좀 늘려주세요라는 의견을 주셨고 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출 얘기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로미님은 대출 좀 해줘요. 몇십만 원 받아봤자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셨고 김영자님은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대출도 아무나 해줍니까? 은행에서 걸러내고 보증보험에서 걸러내고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좀 안타깝게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신토방님은 소상공인들한테 금융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들이 완전 빈민으로 떨어져 기초생활 수급하는 것보다 국가 재원이 덜 듭니다. 지금 정부가 좀 움직여주세요라고 하셨고요. 강철님은 천기누설 보셨나 봐요. 지난주에 종배 형님 얘기처럼 피해 보상을 정부가 할 테니 문 열지 말라고 해야지. 착한 임대인 선한 의지 희망 고문이 뭔지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러게요. 닥터케이님은 선별 지원도 하고 코로나 보상도 하고 보편 지원도 팍팍해라. 그리고 부자 증세하고 중산층도 소폭 증세하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그냥 재난지원금만 주면서 줄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싸울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정부의 강제 그 행정 조치에 따라서 영업 제한을 당하는 경우는 공공의 이익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상을 해주는 게 맞죠. 그죠? 보상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 입은 만큼 보상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별이 될 수밖에 없죠. 보상은. 손실을 본 만큼 주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가면 되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경기 진작이나 이런 것 차원이라고 보편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방법이 사실은 헌법의 원칙에도 맞고 현실에도 맞는 거죠. 그럼 쓸데없이 싸울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1년 지속되는 동안에 그 누구 하나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니까 보상해 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그러니까 깃발 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잖아요. 네네. 1년 지나서 이제야 조금씩 이제 그 이제 꿈틀대는 게 말이 되는 건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또 네. 이제 또 올라가네. 네. 최기희님이 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셔요. 머털 도사님인들 기운이 나가시유? 사투리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 괜찮아요. 네. 원래 네. 충정수 때는 뒤에 끌어야 돼. 뒤에 끌어야 돼. 그럼 이걸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셔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투리 어경. 그럼 사투리 버전으로 하라고요? 네, 해주세요. 갑자기 또 당황되네. 저도 나름대로 뺐는데 물을 뺐는데 왜 이러세요? 선거에 나가기 전에는 또 사투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사무엘 리님이 네. 제이비님 오늘 아침 10시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예리한 질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불러만 주시면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뭐 산더미처럼 많죠. 네, 쌓여 그렇구나. 있죠. 뭘까? 네, 내일 그러게요. 풀어내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놓친 개혁과제라는 걸 지금 신년 계획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산후조리원과 요양원을 좀 공공으로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네. 제안을 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단골이신데 현님이 애 낳는 순간부터 돈인데 그걸 공공이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출산 장려 정책 펴면서 왜 이런 거는 또 구멍이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0원? 네. 그리고 초원님도 와 이거 공감이 확 간다. 정부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재원이 어디서 나냐고 그때 제이비가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자님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걱정도 많다. 쓰지도 않는 지역에 있는 체육관 그런 거 짓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벌써. 그런 것만 좀 바꿔도 된다 벌써. 이런 많았고. 근데 요양원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같이 먹이려고 하는 게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 요양원에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온전히 어떤 직업 열어갖고 이제 부모님을 요양원을 모실 경우가 얼마 드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네, 네. 많이 들어요 또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돈이잖아요. 요즘에는 산부인과도 그렇고 뭐 맞아요.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요건 좀 신선한 제안이었다. 요걸 좀 복지부로 보내라, 뭐 정부로 보내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얘기했더니 벌써 내일 제이비 타임이 기다려진다고. 이 압박감. 이런 거 좋아요. 압박감. 네. 자, 그러면 일단 네. 오늘 준비한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갑시다. 자, 오늘이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굵직한 일정이 뭐예요? 대통령 기자회견 그리고 그렇죠. 누군가의 재판. 바로 그 대통령 기자회견은 지금까지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바로 그 누군가의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현상이 있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요. 3개요? 하나, 재계의 탄원이 빗발쳤습니다. 박영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 협회장 등등이 재판부에 탄원을 냈다고 합니다. 부디 선처를 해주시기를 악망하옵니다라고. 저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겠어요. 왜? 같은 재계 아니겠습니까? 네. 가재가 왜 개편드냐라고 욕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클리어하게. 끝. 네. 두 번째, 언론의 보도인데요. 대표적인 거 2개만 제가 뽑아왔어요. 1번, 어제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여러 언론이 받아쓴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약해드리면 영국의 비영리기구인 기업인권 벤치마크라고 하는 곳에서 글로벌 기업 199개 회사의 이 199개 회사가 유엔의 인권보호 지침을 얼마나 준수했는가 그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내놨다고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199개 회사 가운데 50등을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원래 매년 6개 부문을 조사했는데 2020년은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3개 부문만 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권 관련 기업 지배 구조 및 정책 실현 2. 인권 존중 내재화 및 인권주의 의무 3.
피해구제 및 고충 처리 체계 요 세 개 부문으로 딱 잘라가지고 점수를 매겼더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전 세계 50위였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1등이었다. 2등이 포스코, 3등이 SK 하이닉스였는데 이거보다 높은 점수로 1등을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나는 기관이 있죠. 네. 자,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문호조 경영을 했던 삼성전자가 인권지수에서 세계 50위에 들었다더라. 야, 정말 대단한 조사다. 이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네. 두 번째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의 파기환송심 결국은 관심사는 집행유예냐 실형인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다들 이야기를 해왔던 게 준법감시위원회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삼성의 인권 점수와 준법감시위원회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준법감시위원회의 평가 배경에 이 인권 점수 세계 50등이라고 하는 성적표가 그 뒷배경을 화사하게 밝혀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점점점. 두 번째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매일경제 등이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파운드리, 영어 많이 쓰는데 파운드리가 뭐냐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래요. 이게. 네. 아무튼 반도체 위탁 생산을 놓고 세계 패권을 다투는 곳이 대만의 TSMC라고 하는 곳인데 이 TSMC가 올해 설비 투자액을 최대 280억 달러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공개를 했대요.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고민에 빠졌다. 기사의 요지는 이건데 이 기사 내용에 매일경제 기사로만 한정을 하면 기사의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투자를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다. 중략.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당장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뒀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오스틴을 비롯해 그간 검토 중이던 대형 투자가 줄줄이 멈출 수밖에 없다면서 삼성전자가 급속히 커지는 시장을 보면서도 투자 결단을 못 내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게 기사에 들어가 있어요. 걱정이 많네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그죠? 제가 지은 그 명칭이 하나 있는데 삼망국망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망국망론. 삼성이 망하면 국가 경제도 망한다. 네. 뭐 대충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로 가게 되면 이 투자가 그러니까 그 지체가 될 것이고 그것이 국가 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뻔한 어떤 레퍼토리. 그죠? 이게 지금 다시 되읊어지고 있다. 네. 바로 파기환송심 선거 공판이 있기 하루 전에 나왔던 기사들이다. 요즘만 환기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굳이 해설을 안 해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박근혜 사면론입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재계의 탄원이나 언론의 보도 모두 여론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까놓고 이야기해서 선거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유도에 들어가는 여론전 이렇게 해설해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180도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의 여론이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바로 그거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맨 앞순위에 놓이고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게 뭡니까? 사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질문 나올 거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에 어떤 그 여론이 집중이 되는 문제는 바로 사면 문제가 될 것인데 이 와중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제가 매치시키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그 혐의의 파트너가 누굽니까? 박근혜 씨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면의 어떤 대상이 누굽니까? 박근혜 씨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재판부는 과연 이걸 고려를 하고 있을까 없을까? 저는 바로 이건데요. 자, 대통령이 오늘 공교롭게도 선고를 내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까딱 하면 이게 불똥이 내 판결로까지 튀는 게 아닐까라는 고려를 할까 안 할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참고로 한국갤럽이 1월 8일에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4,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37% 나왔거든요. 자, 이런 국민 여론을 고려를 해볼 때 오늘 그 하루 종일 그 휘감아 돌아갈 사면을 둘러싼 여론 시장의 움직임이 바로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그냥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저희 촌철님들도 지금 이 사건 사실 관심들이 워낙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설동경님께서 국가공권력보다 이재용 준법감시위가 더 권위가 있다는 건가? 판사들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해서 이번에는 판사들의 양심은 빼고 법대로만 판결해라. 네. 왜냐하면 판사들의 양심은 가끔 엿가락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조금 전에 이제 그 사면론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같이 그 연동이 되면서 여론이 뭔가 출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지금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어떤 이상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한번 서기호 그렇죠. 변호사하고 같이 네, 짚어본 적이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 만에 하나라도 집행유예가 나온다. 이게 또 사면론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커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까지가 그러니까 고려가 돼야 된다. 같이 봐야 되는 문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요점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은실이님께서 사면 이야기하는 뉴스를 잘 보고 그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에 광고를 실는 기업 제품을 불매운동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재계가 탄원서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로에님이 자발적인 거 맞겠죠? 시킨 건이라고 보내주셨고 예. 서영선님은 절대 탄원 선처하지 말자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여월님은 약간 자조적이에요. 집유겠죠. 집행유예. 목소리 연출 좋았어요. 네, 그리고 노비님이 노비님? 노비. 오. 아이디가 노비예요. 예. 삼성 측 변호인단은 오늘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 보면 그냥 집행유예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 불신이 진짜 이렇게 높아요. 네. 그리고 송물님은 삼성은 삼성, 이재용은 이재용이다. 오히려 이재용이 감옥에 있을 때 주가가 더 올랐다.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삼망국망론의 강력한 이제 반증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네. 천상백경님이 이재용 부회장 없어도 삼성 잘 돌아간다에 한 표 거셨고 다솜이 엄마님은 그래서 삼성의 노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제보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다 해주고 계신데 대부분 다 판사에 대한 불신과 이번의 판결이 우리나라 판사님들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좀 될 거다. 네. 이런 얘기 있었고 HBY아님이 판결문을 한 3-4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려나?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이 판결이 상당히 중대한 변곡점일 수 있어요. 네. 사법부에 대한 어떤 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네. 여기는 제가 볼 땐 별로 이견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죠? 근데 한창민님은 또 판결문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이런 의견도 지금 주고 계시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판결을 조율할 거다가 아니라 네. 그 판결이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사면 이야기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파장이 클 거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님이 박영선보다는 김동연 부총리가 더 낫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얘기하니까 두 번째 얘기도 좀 하죠. 아니 JB가 준비한 걸 아셨나? 제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요. 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를 결심을 했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2-3명 단위로 계속 연달아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자리에서 출마 결심을 밝히면서 출마 선언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을 했다. 그 보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뭐 이제 그 방향 잡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선언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관심사는 박영선 장관이 아니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인데 박영선 장관의 출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차출의 백지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100% 무방하죠. 네. 동의하죠. 네. 자, 여권에서 김동연 카드가 거론된 배경은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은 박영선의 일종의 대체제였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주어를 잘 써야 되는데 민주당이라고 일반화해서 주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부? 민주당 지도부라고 이야기하고도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일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은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를 대신 출마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이런 움직임도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그 교통 정리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상황 끝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그게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짚어야 되는 문제가 몇 개가 도출이 됐어요. 자, 첫 번째 아주 단순한 그 제가 반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안 할 거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출마를 시켜야 된다는 주장에는 이 주장을 듣는 기분 나쁜 사람이 한 명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상호님. 우상호 의원이죠. 네. 왜 나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제일 먼저 깃발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 갖고는 안 되는 건가? 라는 반문이 당연히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상호 의원을 무시했다 이런 것보다는 한 명이면 경선 흥행이 안 되고 그러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본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선이 뜨겁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맞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비껴갈 수 있어요. 예. 그죠? 네.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의원의 그 파괴력이 상당하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그랬겠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상호 의원 갖고는 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라고 하는 판단이 왜 나왔을까를 봐야 되는 건데 물론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죠. 지지율이 네. 그렇게 높지가 않은. 그러면 왜 그럼 그 두 번째는 그럼 지지율은 왜 그렇게 안 높았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아마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의 이미지에는 사실은 경제 민생이라는 이미지는 별로 오버랩이 안 되는 게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그잖아요. 네. 바로 이것을 고려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특히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민생 경제 쪽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태에서 우상호 의원의 캐릭터와 이것이 별로 아직은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이걸 우려를 했을 수 있겠다. 뭐 그냥 일단 이렇게만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한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그래서 나온 거냐? 왜? 경제부총리 출신이니까. 그잖아요. 경제는 잘하니까. 그러면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로 볼 때 이 경제통이 출마를 해야만이 그래도 먹힐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깐 건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상식적인 분석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 물음표가 하나가 딸려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그러면 뭐 그 경제 전문가다 이런 거 좋은데 그러면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경제 정책에 대한 그 사람의 색깔이 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부총리 시절에 그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싸고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각을 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동반퇴진한 사람이라는 점을 다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민주당의 정책 노선이나 정책 이념과 김동연 전 부총리는 매치되는 사람이냐? 이것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주당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왜? 안 나오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죠? 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안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물을 기회는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언젠가 한 번은 꼭 물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러면 당에서 아까는 이제 민주당 전체나 지도부가 아니라고 했을 때 민주당 일부로만 한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가야 되는 방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로 상징화되는 겁니까? 라고 한 번은 꼭 물어봐야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만간 그걸 다시 물어볼 기회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되는 게 있었어요. 조금만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때 국민의힘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보도 기억나십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랑 뭐 김종인 위원장이랑 뭐 만났다더라, 김종인 네. 위원장이 영입에 공을 들인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이었어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다시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하고 연결이 된 것으로 지금 파다하게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1차 정리가 되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민주당하고 직간접적으로 조금은 얘기를 해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그 버스 갈아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는 점 하나는 일단은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으로 가가지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민주당과 연결의 끈이 있는 것이 일단은 좀 확인이 됐다는 점 하나가 소득일 수가 있겠다. 요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 의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게 이번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나 선거 1도 관심 없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나가 이건 또 아니고. 절대 안 나가도 아니고 1도 관심 없어도 아니고 뭐 하면 나갈 수도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요걸 또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아니다로 결론이 난다면 그럼 뭐가 남냐? 대선이 남는다는 겁니다. 대선이.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의 캐릭터와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매치되는 거냐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정리가 되는 바람에 물어볼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했는데 물어볼 기회는 다시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편에서 나오느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촌철님들은 일단 우상호 의원 의문의 1패다 이런 의견 올라왔고요. 네. 김동연 부총리가 나오면 서울 중도층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분도 계셨고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이랑 내 이름은 꼰다님은 김동연은 국민의힘 쪽 사람이 아니던가요? 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 발목을 얼마나 잡았는데요. 이분들의 기억은 이래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데 가야크님은 김동연 부총리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언급하는 거는 국민의힘으로 나오지 말라고 침 묻혀 놓는 거다. 민주당이.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추정도 충분히 가능한데 네.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 민주당 인사들 간에 전혀 얘기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추정은 성립되죠. 근데 일정하게 얘기가 오갔다라는 후문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저쪽 편으로는 가지 마. 우리랑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침을 묻혀놓는 거다. 이제 가야크님의 판단은 그거고 매누님은 김동연의 스토리는 일단 좋다. 근데 이념은 중도 보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계속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시니까 쏘가리님이 서울시장 바뀐다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내가 서울로 이사를 해서라도 투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재용 재판 오늘 좀 주목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도 많이 왔어요. 의견이. 그래서 몇 가지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김대환님은 삼성에서 노조 설립하려고 하던 분 1년 중에 8개월을 해외로 내돌린다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 이정환님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더 주목되는 판결이다. 고현주님 판사 수준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거다. 네. 그리고 팅킴님 잘못은 이재용 개인이 했는데 피해자인 삼성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삼성전자가 잘하면 이재용 개인을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국민 감정이고 국민 여론이라는 걸 재판부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알고나 있을까요? 근데 방송을 그때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판사님들이.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본다 그랬죠.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시선 집중이라도 들어라. 근데 뭐 들었을까요? 제가 발언을 시선 집중이라도가 아니지. 시선 집중은 들어라. 네. 그가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들었을까요? 들었다고 믿어야죠. 뭐. 믿고 삽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부총리,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숲속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쳐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딱 요번에 이 과정은 딱 그 과정이었다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언제 한번 인터뷰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가지고 제이비타임 좀 길게 하실 거냐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씀을 할지 아직 보고 일단 보고. 예, 일단 보고 판단하시죠. 네. 근데 그 기자회견 관련한 인터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본방에서 이미 또 저희가 또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방 함께 들어주시기 꼭 부탁드리고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자, JB타임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물러가겠고요.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아, 네, 내일 제이비 약간 텐션 올라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부담스러운데. 네. 자, 이거 마무리할게요. 담화가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